자, 이번 시간에는 CAD 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어진 그림을 작업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층을 설정하고 그리고 치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치수에 대한 스타일을 바꿔 가지고 그 형상에 대한 CAD 도면에 대한 색상하고 선 굵기, 선 종류들을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도면층,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치수 스타일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는 수평 기준선, 자, 아래쪽에 있는 수평 기준선을 작업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직 기준선을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처럼 수직 기준, 수평 기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D 작업에서 가장 먼저 라인, 우리는 기준선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LINE, 라인 작업을 이용해서 라인에 대한 첫 번째 점을 선택하고 F8번 직교 모드를 켠 상태에서 수평선을 하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엔터 쳐가지고 이번에는 수직 기준선을 작업하겠습니다. 수직 기준선은 대략 여기쯤부터 해서 수직선을 좀 크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면처럼 수평 기준선, 수직 기준선을 작업한 다음에 이제부터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수직선을 간격을 띄워 볼까요? 자, 수직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직 기준선은 이 선이었습니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먼저 거리값이 20이니까 양쪽으로 10만큼씩 간격을 띄울 겁니다. 오른쪽으로 간격 띄우고 왼쪽으로 간격 띄워서 10만큼씩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오프셋을 실행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리값을 입력하고, 자, 기준선 클릭한 다음에 양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실행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40만큼 양쪽으로 띄울 거니까 한쪽 방향 20만큼씩 간격을 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또 실행합니다. 거리값을 입력하고요. 기준선을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또 간격을 띄웠습니다. 자, 다음은 60만큼만 또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큼 간격을 쭉 띄우는데 한쪽 방향 30만큼씩 띄우도록 할 겁니다. 거리값 30만큼만 사용자가 선택하는 기준선을 양쪽으로 30만큼 띄우면서 간격을 띄웠습니다. 자, 다음은 수평선을 간격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기준선이 아래쪽에 있는 선이니까 이 선을 기준해 가지고 처음에 10만큼 간격을 띄우고 그런 다음에 전체 40 띄운 다음에 다시 10만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을 다시 실행할 건데 먼저 10만큼 위쪽으로 간격을 띄웠습니다. 수평선을 위쪽으로 간격 띄웠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40만큼만 또 위쪽으로 간격을 띄울 겁니다. 엔터 엔터. 이번에는 10만큼만 또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 선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아래쪽으로 10만큼 간격을 띄웠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그림이 현재 완성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다음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부터 다음 선택하는 이 선까지는 중간선 할까요? 자, 중간선까지는 대략적으로 거리값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적인 거리를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거리값을 30이라고 두고, 그럼 전체적인 값은 50 정도 먼저 간격을 띄우도록, 위쪽으로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값을 다시 실행해서 50만큼만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을 위쪽으로 50 정도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다음은 수평 기준. 자, 지금 현재 수평 기준이 이 선이니까 이 선부터 해서 위쪽 방향으로 10만큼, 아래쪽으로 10만큼 띄우고 또 마찬가지로 20만큼씩 이렇게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0을 띄우고 20 띄우면서 간격 띄우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10만큼 이 선을 위쪽으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다시 엔터를 쳐서 거리값을 실행해서
선택하는 선을 위쪽으로, 선택하는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우면서 전반적인 거리를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 현재 보이는 이 점. 자, 이 점을 경계로 해서 우리는 큰 원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에 대한 지름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중심점을 기준해서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원의 현재 반지름은 10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서클입니까? 예, 서클 CIR, CL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자, 도면을 잘 확인하시면서 중심점은 이 점입니다. 클릭. 원에 대한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원 반지름은 반지름이 10이었습니까? 1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 위치에 반지름 10짜리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엔터 쳐서 원 실행한 다음에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지금과 같은 원이 두 개가 작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도면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원을 그리면은 이 점, 자, 이 점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점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내려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선, 자, 이 선을 또 생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을 실행할까요? LINE 선을 실행합니다. 엔터. 첫 번째 점은 이 점입니다. 클릭. 두 번째 점은 수직각 방향으로 대충 클릭해서 수직선을 띄웠습니다. 또 선 그릴까요? 엔터 쳐서 선을 실행합니다. 이 점부터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또 다른 선을 실행했습니다. 자, 사용자는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대략적인 선들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TRIM 엔터 해가지고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자르기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는 측면도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각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 LINE 해가지고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은 이 점입니다. 자, 대략적인 점 하나 클릭할까요? 대략적으로 이 점을 하나 딱 클릭하고, 즉 이 점이 어떻게 보면은 최외곽 우측 상단 지점입니다. 우측 상단 지점에 있는 점을 클릭하고 F8번 직교를 끈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측 상단으로 길게 뺍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파란색으로 숫자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숫자가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선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키보드 탭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선에 대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누를 때마다 사용자가 그리는 선에 대한 길이와 탭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각도를 정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선은 하나의 보조선이기 때문에 선 길이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길이는 길게 주시는데 각도는 45도 각도로 체크하시고 엔터를 누르고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45도 각도의 긴 선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긴 선을 작업한 이유는 이제부터 이 수평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각 지점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이 교차점을 기준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선을 또 내릴 겁니다. 자, 선 기능 실행합니다. LINE라고 선 기능 실행하시고 엔터.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점을 교차점, 수평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교차점부터 아래쪽으로 F8번 직교 켠 상태에서 대략적인 지점으로 클릭, 엔터 하면은 수직선이 작업되었습니다. 한 번 더 엔터 쳐서 선을 실행합니다. 다음 만나는 교차점부터 아래쪽으로 선을 길게 뺍니다. 클릭, 엔터. 자, 다시 엔터 쳐가지고 선 실행합니다. 다음 교차점부터 선을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서 클릭. 자, 엔터 두 번 쳐서 다시 선 실행합니다. 다음 교차점부터 수직선을 내리고요. 엔터, 엔터. 다음 교차선부터 또 수직선을 내립니다. 엔터, 엔터 치면은 자, 마무리할까요? 예, ESC. 그러면은 측면도에 관련되는 우리가 선들을 따로 간격 띄우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지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TRIM 엔터 엔터. 자, 먼저 테두리 선 날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테두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클릭하시면서 안쪽에 있는 테두리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날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정면, 얘가 평면, 얘가 우측면이 됩니다. 자, 순서와는 관련 없으니까 먼저 측면도를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 쳐서 자르기 기능 끝냈고요. 다시 선 기능 실행합니다. LINE 엔터. 자, 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점선, 이 점선을 그릴 거니까 점선은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점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F8번 직교를 끈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작성했습니다. 선 기능 실행했고 다시 선 기능 실행합니다. 다음 선인 이 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잇는 선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자르기 기능 실행합니다. TRIM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자르기가 될 부분은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날리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얘도 날릴까요? 자, 어차피 이 선은 나중에 중심선으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자르기를 끝냈다면은 엔터, 그리고 이레이즈, 지우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지우기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을 선택적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은 측면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그림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르기 트림 기능 실행합니다. 엔터, 엔터. 자,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날릴 수가 있는데 먼저 사용자는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는지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잘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그림들이 완성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도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선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선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정면에 관련되는, 자, 정면과 관련되는 그림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와 관련되는, 자, 여기서는 따로 자르기를 할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엔터 쳐가지고 자르기 기능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 위쪽 그림을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을 잘 파악하시면서 마찬가지로 TRIM 엔터 엔터 해가지고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물론 남아있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는지를 우리는 선택적으로 다 자르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선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필요 없는 선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다가 지금 선들이 많이 좀 헷갈린다 하시게 되면은 그냥 자르기를 한번 끝내놓고 다시 지우기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지운 다음에 다시 또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TRIM 엔터 엔터. 즉 뭐냐면은 한꺼번에 자르고 한꺼번에 지우면은 그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그림을 현재 잘못 파악했네요. 자, 이럴 때는 엔터 쳐가지고 작업을 끝내놓고 우리 뒤로 돌아가는 기능 U였습니까? U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다시 U하고 엔터 누르면 다시 U하고 엔터, 이렇게 U하고 엔터, 원래 기능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 사용자가 작업을 하다가 잘못했으면은 U라는 기능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새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자르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트림 엔터 엔터 하신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잘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르기 기능을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는 선들인데 제가 이 선들을 선택적으로 자르지를 않아서, 자, 지금 이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이네요. 이 선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선 두 개도 현재 필요가 없는 선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도 필요가 없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도 필요가 없는 선이고 이 선도 필요가 없는 선이네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른 다음에 이번에는
지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선은 요거랑 이거랑 이 선들이 필요가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선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선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작업할 도면층에서 색깔, 굵기, 선 종류를 변경하면서 도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쪽에 있는 보조선도 같이 지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기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자, 지금은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이니까, 자, 지금은 그죠, 왼쪽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선들이 다 잘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부분을 대충 클릭하고 왼쪽 방향으로 클릭하면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포함된 부분들을 다 지울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선택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 우리는 대략적인 그림을 작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어진 점선하고 중심선들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이 좀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음 시간에 작업할 도면층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제 이 작업을 대충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도면층, 자, 도면층 작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도면층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CAD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면층은 크게 외형선, 중심선, 수문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거니까 도면층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과 관련되는 기능은 우리가 이제 레이어, LAYER이라는 도면층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CAD에서 작업할 수 있는 도면층 설정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도면층은 항상 0번 도면층입니다. 지금 작업했던 것들은 다 0번에 작업을 한 거고, 이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도면층을 클릭합니다. 새 도면층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외형선, 자, 외형이라고 할까요? 자, 외형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입력하고, 여기 나오는 외형에 대한 색상, 자, 외형에 대한 색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은 우리가 외형에서 많이 쓰는 초록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외형에 관련되는 선은 일반적인 실선으로 작업하고요. 그리고 선 가중치, 외형선에 대한 선 가중치 부분을 클릭해서 외형선은 굵기를 0.5mm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은 외형에 대한 도면층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도면층을 만들기 위해서 새 도면층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수문선이라 그래서 수문할까요? 이렇게 수문이라는 부분을 이름을 입력했고, 그와 관련되는 도면층에 대한 색상, 자, 수문과 관련되는 점선 부분입니다. 이제 색상을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수문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수문선 같은 경우는 선 종류가 점선, 은선이라고 표현하죠. 은선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 종류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점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점선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히든과 관련되는 점선, 은선 또는 히든과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히든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모양인데 단지 선에 대한 강약만 다를 뿐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히든 2 또는 히든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히든 2로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히든 2가 현재 선 종류 부분에 등록되었고, 등록된 히든 2를 선택하고 다시 확인 누르면 수문선은 히든 2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선 가중치는 수문선 선 가중치는 0.35로 세팅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심과 관련되는 도면층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중심선, 중심이라는 도면층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중심에 관련되는 색상, 자, 색상 부분을 선택하시고 중심은 빨간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중심 같은 경우는 센터, 즉 중심선에 관련되는 선 종류를 세팅해야 되므로 선 종류 부분을 선택해서 변경할 겁니다. 그런데 센터가 마찬가지로 없을 때는
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중심과 관련되는 센터선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센터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센터, 센터 2 곱하기 2. 그러면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센터 2라 그래서 선들에 대한 간격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해서 센터 2를 저는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서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센터 2를 다시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서 세팅을 했습니다. 중심과 관련되는 선 가중치는 0.18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CAD에서 많이 쓰여지는 선들에 대한 종류, 그리고 선 색상, 그리고 선 가중치에 대한 도면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면층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부터 이 도면에 대한 그 기능상이라든지 종류, 기능과 종류라든지 각종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면층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면층을 생성했다 그러면 X 표시를 해서 도면층에 대한 그 세팅 부분을 완료합니다. 닫기 부분을 누르면은 도면층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생성된 도면층은 다시 우리가 레이어입니까? LAYER이라고 도면층 기능을 실행하시면은 세팅된 도면층을 확인할 수 있고요. X 또는 위쪽에 보시면은 도면층 특성이라는 단축 아이콘이 있는데 이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시더라도 도면층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닫기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우리가 분류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부분, 자, 이게 도면층이라고 해서 그 창을 스크롤바로 나타낼 수 있는 메뉴가 뜨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수문선, 외형선, 중심선에 대한 그 도면층들을 사용자가 작업했던 부분을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도면층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각각 분류하고 그리고 분류된 다음에 치수 입력이라든지 세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